사무감사 기간 골프를 치고 회기 중에는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도의원이 최근 예산심사 기간에도 골프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 수십 명이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소유주라고 믿었던 건설사가 신탁회사의 대출금을 갚지 않아 공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던 땅에 갑자기 울타리가 들어섰습니다. 땅 주인이 설치한 건데 길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골프도 의정활동이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골프를 치고 회기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충북도의원이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도의원이 예산심사 대신 골프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북 도정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7일 평일 낮 골프를 친 노금식 행정문화위원장. 2주 뒤에는 지역구 이장단을 따라 엿새간 동남아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역시 연중 딱 2번뿐인 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노 위원장은 부적절했다면서도 지역민들하고 쳤으니 골프도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던 충북도의회는 조례나 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고 조례나 행동 강령이라든가 이런 거 명백히 위배되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특별히 어떤 징계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당 윤리규칙에 관련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소속 정당 국민의힘은 일주일 넘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는 얼추 마무리된 상황이고 개인 소명 절차를 들은 후에 윤리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 노금식 위원장의 일탈은 또 이어졌습니다.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에 오전 내내 불참한 겁니다.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당일 예산안 심사 진행은 노 위원장 대신 부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노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 대신 찾은 곳은 이번에도 골프장이었습니다. 지역구 골프동호회의 연말결산 행사였는데 축사를 부탁받고 간 자리였습니다. 골프장에 가기 전엔 한 종교단체의 시설 개소식에도 들렀습니다. 노 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회의 진행 기회를 주려고 자리를 일부러 비켜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정활동을 어떻게 기본적인 소양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조차 서 있지 않다라는 말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주민의 혹은 언론의 비판으로부터 전혀 귀담아 듣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도의회와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노금식 위원장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지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추태 논란으로 미뤘던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환 의원에 대해 30일 동안의 출석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김수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자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다시 상정해 최종 가결했습니다. 앞서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거리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된 김수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5일 도의원 공동 성명을 통해 29명이 숨진 제천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피해자 보상 결의안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충청북도를 상대로 소송에서 패소한 유가족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평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수십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소유주인 건설사가 신탁에 오피스텔 건물을 넘긴 뒤 대출금을 갚지 않아 공매가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평의 9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전체 48세대 가운데 32세대가 지난달 돌연 공매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사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오피스텔 소유주인 신탁회사가 은행을 대신해 공매에 나선 겁니다. 날벼락을 맞은 건 입주민들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상대는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지만 계약 당시 소유권은 해당 건설사에 없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이미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야,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구나.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많이 막막했었고. 세입자들은 고의적인 사기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신탁사 동의 없는 임대 계약을 할 수 없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뜻하는 도장이나 서명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없는 업체가 집주인 행세를 했던 건데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 말만 믿었다고 말합니다.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그냥 담보만 신탁회사에서 잡아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안전하다는 얘기를 엄청 강조를 해서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최근 2주 사이 접수된 피해 신고만 무려 10여 건. 공매가 진행 중인 오피스텔이 많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형적인 신탁주택 사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본인이 임대차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공모해가지고 세입자를 속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탁 사기가 되는 거죠. 해당 공인중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나선 가운데 어렵게 연락이 닿은 건설사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 도로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됐던 빌라 입구를 자신의 땅이라며 울타리로 막아버린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장 노인들이 많은 빌라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세대가 모여 사는 다세대 주택 입구가 철제 울타리에 가로막혔습니다. 땅 주인 측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땅 경계에 맞춰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차량이 쉽게 드나들던 공간은 이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펜스가 설치되면서 도로폭이 좁아졌는데요. 주민들은 하나뿐인 통행로가 막혔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구르막으로 언덕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택배 기사도 힘들어 죽겠다. 주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들은 당장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이 사시고 약간 치매기 있는 어른도 있으니까 주간보호에 다니시는 어른들도 계시거든. 지금은 그 차가 못 들어오니까. 더 큰 문제는 다가오는 겨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초겨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난방연료는 배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돌려야 되는데 LPG 가스 같은 게 안 들어오고 기름 떼시는 분은 또 기름을 못 넣고 그러니까는 생활이 안 되는 거지. 토지 소유자 측은 울타리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30여 년 전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왔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이고 그건 다세대니까 저는 그분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해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지만 자치단체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도로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 맞지만 사유지다 보니 손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 이외의 진입도로에 대해서 개인 소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 간과 토지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30여 년 동안 사용해온 유일한 통행로가 갑자기 차단되면서 고립된 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송 참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김영한 충북지사를 비롯한 최고 책임자들을 고발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참사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충북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주 충북환경련과 환경보건 시민센터의 조사 결과 지난 7월 말까지 충북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모두 201명으로 이 가운데 56명이 숨졌습니다. 또 이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 대상 인정자는 117명으로 전체의 56%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충북 지역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27만 5천여 명, 피해자는 2만 9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종시가 앞으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에 대한 사업비로 1,5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비로 지어지던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사업비를 세종시가 50%를 내도록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개발 계획을 변경한 것인데요.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세종시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 신도시에 지어진 주민센터, 보육시설 등 22개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6개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전액 국비로 건립됐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4년부터 들어설 5-3, 6-1, 6-2 생활권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5-6 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공공건축물 5개소 사업비는 세종시도 부담해야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라는 감사원의 지적대로 사업비 절반을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개발 계획안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가 부담할 지방비는 1,500억 원 수준,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 의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정 분담률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의 길을 걷고 있는 여건상 적용 시기를 유보해달라는 겁니다. 세종시는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공공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맞다. 세종시는 또 지방비 50% 분담하는 시와 협의하지 않은 행복청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행복청은 행복도시개발계획 원안으론 이미 지방비 100% 분담 규정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해 50% 분담률을 적용했다며 이달 이 같은 변경안을 확정 고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는 이미 예산 부족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등 굵직한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경비원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6시쯤 한 병원 주차장에서 60대 경비원이 여자 초등학생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비원은 비슷한 또래의 손녀가 있어 예뻐서 안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이수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소방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질책하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부하 직원의 태도를 지적하다 의자를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건의서를 어제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민관정위원회는 충북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양성하는 의사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충북대 의대 정원을 현재 49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늘릴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과대학 설립과 카이스트 과학기술의전원 설립도 요구했지만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역의대 출신이 충북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립대안학교인 단제고의 교육비전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후보작은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 1차 공모를 거쳐 선정된 6개 작품으로 오는 11일까지 충청북도 교육청 SNS와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웹포스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 명당 1개 작품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3개 작품에 대해 최종 협의를 거쳐 당선작과 단제고 교육비전 또 목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제천시는 오는 26일까지 10만 원 이상 제천시에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까지 마친 기부자 5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인기 답례품을 지급합니다. 앞서 충청북도와 음성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도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치킨 교환권이나 답례품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하루 평균 2~3명가량이었던 기부자가 이달 들어 닷새 동안 86명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연말정산 세액공제 100% 혜택을 받는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